보급형 F-16, 한국 자체 제작 전투기 FA-50, 폴란드 수출로 막대한 수익 창출. 타이완 방송국 TVBS 보도기사와 네티즌 반응입니다. 한국의 항공우주 및 군사력은 아마도 모두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날 것이다. 지난해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 600여 대와 FA-50 경전투기 48기 등을 대량으로 구매했다. 이에 힘입어 한국은 지난 2022년에 170억 달러의 방산 수입을 기록하며 글로벌 무기 수출국 9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한국은 이미 첫 번째 FA-50 전투기를 폴란드에 인도할 준비를 마치고 있으며 올해 무기 수출액이 글로벌 4위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항공우주 기술자들은 FA-50 경전투기에 폴란드 공군용 도색을 입히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FA-50이 공중전 및 공격 능력을 겸비한 것을 확인한 폴란드 정부는 작년에 한국에 48대를 대규모 발주했고 한국의 방산 수출 순위를 크게 높였다. 한국 무기는 합리적인 가격과 애프터 서비스, 기술 이전 및 정보 기술에서 우위를 갖추고 있어 글로벌 바이어들이 가장 선호하는 무기이다. FA-50은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서 개발한 것으로 T-50 골든이글 고등훈련기의 전투 파생형이다. 노후된 F-5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2011년 초도 비행에 성공한 뒤 2013년 8월 한국 공군에 인도되어 10월부터 실전 배치됐다. FA-50은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하고 공중 또는 지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가성비가 매우 높아 보급형 F-16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 FA-50은 길이 13.14m, 날개폭 9.45m, 전고 4.78m의 경량 전투기이며 자체 중량은 6.4톤, 최대 무장 탑재량은 4.5톤에 달한다. 주요 무장은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KGGB 한국형 GPS 유도폭탄, 제2담 합동직격탄, CBU-105 확산탄, 마크82 폭탄 등이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F404 엔진을 장착했고 최대 시속 마하 1.5로 초음속 비행을 할 수 있다. FA-50은 미국 전투기의 최적의 대체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원래 폴란드 공군은 노후화된 소련제 미그-29 및 수호이-22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F-16 구매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록히드 마틴이 F-35 생산에 집중하고 있어 F-16에 지연된 공급 일정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 FA-50은 폴란드 공군의 노후된 전투기를 신속하게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록히드 마틴과 공동 개발되었기 때문에 시스템 측면에서 F-16과 공통점이 많아 F-16으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국 공군 조종사의 말을 빌리면 숙련된 파일럿의 입장에서 보면 F-16과 FA-50은 조종 호환성이 거의 동일해 적응이 쉽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은 수출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으며 항공우주 산업은 점차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지난 4월 5일 폴란드 대통령은 폴란드가 보유한 모든 미그-29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이웃이자 충실한 동맹인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정확한 공여 시기에 대해서는 폴란드가 발주한 한국의 FA-50 1차 인도분이 폴란드에 도착하고 미국의 F-35가 인도되는 대로 빠르면 2023년 말까지 이 선물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자체 방공 능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공군에 대항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의 F-16 등 4세대 전투기를 지원해달라고 미국을 압박했지만 미국은 미적지근한 반응으로 일관했다. 폴란드는 전투기 지원에 적극적인 소수의 동맹국으로 이미 옛 소련에서 제작된 미그-29기를 14대나 보냈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주요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될 전투기는 북대서양조약기구 규격에 맞게 업그레이드된 미그-29 전투기로 우크라이나에 더욱 강력한 공중전 능력을 제공할 것이다.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전투기를 보내도 자국의 영공이 위협받을 우려가 없느냐는 질문에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한국에서 구매한 FA-50 전투기는 연말에 입고될 것이며 미국에서 구매한 F-35 전투기는 이르면 2024년 초 폴란드에 도착할 예정으로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귀도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니 꿈도 꾸지 말자. 대만이 정상적인 국가였다면 이미 오래전에 IDF가 수출됐을 텐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이 시리즈는 록히드 마틴 기술인가? 카이의 뒤에 록히드 마틴이 있는데 이 두 회사는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어. 당연히 KF-21 또한 기술적인 면에서 록히드 마틴의 지원을 많이 받았을 거야. 그래도 한국은 정말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어.
폴란드는 K9 자주포를 648대나 샀다. 전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라는 목표를 단번에 달성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무역 적자 상태야. 무기를 판다고 해서 반드시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건 아니야. 한국은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따내고 현지에서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순이익은 높지 않을 거야. 그리고 비리도 고려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하는 이유는 판매 후에 유지보수 부품을 팔 수 있기 때문이지. 또한 연구개발 비용을 분담하고 미래의 개량형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어.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형편이 좋지 않았어. 반도체는 TSMC에, 디스플레이 패널과 메모리는 중국에, 스마트폰은 애플에 밀렸거든. 그래서 군사산업으로 바꿔서 발전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야. 메모리가 중국에 밀렸다고? 중국에서 무슨 메모리야? 낸드 플래시라고 해도 중국 양쯔 메모리의 세계 점유율은 5%에 불과해. 한국이 밀리고 있다는 사람은 평행세계에 있나?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대만이 전체적으로 처맞고 있어. 대만은 K2 흑표전차 같은 걸 만들 능력이 없어서 미국의 M1A2에 대해서나 얘기해야 돼. 반도체 파운드리와 스마트폰 칩만 대만이 앞서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전부 압도당하고 있지. 한국인들에게 정상적인 나라가 있다는 것이 부럽다. 과거에는 같은 일본 식민지였고 현재는 같은 헬조선과 귀신섬이라 불리지만 미래의 전망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난다. 럭스젠 대 현대기아차, 바로 대만 대 한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매우 적극적으로 살아갈 길을 강구해. 최근에는 반도체 이외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어. 위롱을 예시로 드는 건 적절하지 않아. 자동차가 팔리지 않는 원인이 국가적인 문제 때문은 아니야. 맞아. 가장 정확한 비교는 한샹 대 카이야. 한국은 각종 산업별로 세계적으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반도체가 불황이더라도 다른 산업에서 그 부족함을 메꿀 수 있어. FA50은 미국 시장에서 기아의 K5 같은 가성비 제품으로 볼 수 있어. FA50이 잘 팔리는 이유는 역시 가성비로 IDF보다 200만 달러 저렴해. 보통 인플레이션 때문에 최신 개발 전투기일수록 더 비싼 경향이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었지? 생산량을 늘려 원가를 낮춘 건가? 대만이 정상적인 국가였다면 IDF를 개발하지 않았겠지. 일본의 F2도 같은 산물이겠지. 모두 F16의 가족 제품이야. FA50은 실제로 F5E의 후계자로서 잠재력을 갖추고 있지만 경량화된 저가품이야. 전투기 시장은 점점 작아지고 있어. IDF의 유지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차세대 설계부터는 F16 수준으로 맞췄으면 좋겠어. 한국 군수품의 품질이 이스라엘을 따라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FA50은 합리적인 선택이야. 항공기 판매는 직접 회로를 파는 것보다 수익성이 높아. 한국 항공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정말 부럽다. 한국은 무기 수출 대국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대만은 그런 걸 단 한 대도 만들지 못한다. 한국도 미국 부품을 한 무더기 쓰고 있고 대만과 비슷한 수준이야. 근데 대만의 국가 여건상 수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건강에 좋아. 한국의 항공 우주 역량이 정말 부럽다. 한국은 항공 우주 분야뿐만 아니라 군수산업 전체가 약하지 않은 것 같아. 대만은 국력이 너무 약해서 옆나라 대륙이 한번 소리치면 그 즉시 힘을 잃고 미국의 보호에 의지해야 한다. 이스라엘처럼 강인하고 용감하며 영리하면 좋으련만 그들은 이슬람 국가들과 역경 속에서 거칠게 자랐기 때문에 두려움을 모른다.